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일 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계엄에 대한 사과는 뭐 100번 하면 어떠냐 사과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도 견제를 놓지 않았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과해야 된다고. 사과를 받는 분들이 그 진심을 느낄 때 사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진정성이 국민께 가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원 70% 룰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께서 이제 그 서울시장에 좀 출마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님이셔서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권에도 그렇고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광역단체장들,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현역 의원들까지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장 대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경선 룰과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고 또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존에는 당심과 민심이 절반이었죠. 50대 50이었는데 이걸 당원을 70으로 만들고 좀 규모를 키우고 민심을 일반 여론 민심을 30%로 줄이는 이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날을 세울 수밖에 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2021년 4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당내에서 나경원 의원과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비 후보로 맞붙었습니다. 1차 예비 경선 때는 당원 투표 20, 여론조사, 일반 시민 여론조사 80%였는데 그 20대 80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1등을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때 밀렸었습니다. 근데 본경선 가서 100% 시민 여론조사로 했을 때는 그때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41.64를 기록했고 당시 이제 나경원 의원은 36.31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본경선을 했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겼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 룰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이유도 나름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차기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자, 김민석 19.4, 나경원 4.6, 장동혁 20.2, 정청래 7.9, 조국 10, 한동훈 10.4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20.2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차기 대선을 노리고 혹시라도 모를 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빠르게 좀 제거하기 위해서 당심 당원 비중을 7로 늘리는데 오케이를 한 것이고 서울시장 후보를 노리는 나경원 의원은 과거 일반 여론조사했을 때 패배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당원의 어떤 영향력을 좀 더 키우는데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룰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떨까요? 이런 정치적 해석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객관적 정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가 된 이후에 지금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네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거와 일반 국민들의 생각 간의 괴리 중간을 이걸 메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50대 50인 당심 대 민심을 오히려 민심을 더 늘려가지는 못할 망정 지금 오히려 민심을 줄이고 당심을 더 강화한다는 얘기는 네. 민심과 당심의 지금 간격이 뻔히 보이는데 그 간격을 더 넓히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나경원 그 혜택은 나경원, 장동혁 뭐 이런 사람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은 점점 더 멀어지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결국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거는 역주행이다라는 것이 보통의 정치 관찰자들의 분석이에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50대 50을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오히려 방향성을 볼 때는 네. 민심을 늘려가야지 지금 그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더 살 길이 있는 것 아니냐 싶은데 거꾸로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금 소장파들이나 뭐 오세훈 서울시장, 박현중 부산시장 이런 사람들한테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거는 곧 민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저 경선 룰은 그 민심에 역주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희 신통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는 조웅천 전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룰을 놓고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질투해서 군량미를 자른다라는 지적도 했었습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선웅 위원님, 과연 뭐 국민의힘에서 룰 변경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박사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분위기를 보면은 네. 뭐 나경원 의원 쪽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그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뭐 절연하는 메시지를 내자, 이런 이야기가 지도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한 2주 정도를 흘렀는데 아무런 뭐 이야기가 네.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계속 지금 장애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사 계엄 관련된 뭐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내더라도 전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볼 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보면은 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과 멀어지는 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약간 더 반영시키는 이러한 룰 구조를 짠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5대5 구조가 아니라 3대7 뭐 이런 구조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